네, 지난주 5.18 민주화운동이 42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슈 현장에서는 5.18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분입니다. 김기삼 전 계엄군 3공수 특전여단 중사와 함께 그날의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으로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975년도에 입대해가지고 제3공수 11회대 중사로 근무하다가 1981년도 3월에 전역한 김기삼이라고 합니다. 예. 먼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5.18 진상규명위원회 그분들에게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자리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그날의 아주 이 무자비한 폭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픔을 많이 안겨준 그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그래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눈시울을 좀 붉히시면서 사과의 말씀과 함께 간단한 이제 소개 말씀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당시 공수부대를 자원해서 입대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학생, 예. 참 효자다, 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성격이 워낙 소심해가지고 등치 큰 친구가 지나가면 매 맞을까 봐 피했기도 하고 예. 사춘기 때 예쁜 아가씨 보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특전사 친구들 배를 못 쓰고 다니고 보고서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대 가가지고 성격을 좀 고생을 하면 성격이 고쳐지지 않겠느냐, 남자다운 성격으로. 네, 그래서 지원을 했습니다. 예, 입대 4년 만에 광주로 투입이 되셨다고 들었는데 또 그 당시에 가족분들이 모두 광주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내 본적이 광주 지평동 864번지고요. 그러시군요. 예. 제가 살아온 데가 운천저수지 옆에 살았어요. 예. 그리고 극락 초등학교를 거쳐 상무중학교를 거기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이제 호르몬이하고 우리 형제들 5 식구가 광주에 살았죠. 예. 그리고 우리 친척도 많이 있었고 우리 그러셨군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네. 예, 광주는 그런 특별한 내 고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당시에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2만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김 중사님처럼 상황 증언에 나선 사람이 1%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200여 명에 불과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은 공개적으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 이런 결정까지가 쉽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예, 저기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역사 바로잡기 광주에서 있었던 것을 사실대로 좀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하면 우리 예비역 단체 우리 공수부대 출신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그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거절을 쭉 하다가 현실은 뭐 경상도 군인이 와서 전라도 사람 죽이러 왔다. 또 내지는 뭐 북한군의 뭐 특수부대가 광주 사태를 이렇게 5.18을 일으켰다. 우리 전쟁하러 간 거다. 예. 또 그 계엄군들이 약을 먹었다. 뭐 이렇게 별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유언비어고 어디까지 이건 사실이다. 예. 이 얘기를 좀 저라도 좀 나서서 예. 밝혀주는 것이 좀 진실에 좀 부합하는 거 아닌가. 예. 예. 그리고
유언비어는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걸 좀 불식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나오시게 되셨군요. 예. 유언비어는 불식시키고 좀 더 사실과 진실에 근접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먹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결심을 하시기 전까지는 또 당시의 기억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오시면서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우리 계엄군으로 광주에 내려왔지만 저희 집안이 이제 광주에 살았고 참 뭐 형 동생은 다 시민군으로 가버리고 시민군이셨군요. 예. 그래서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우리 전우들한테 예.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이빨이 없어요. 네. 우리 모친도 그래서 제가 그 광주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예. 우리 모친이나 형제들이 그 피해를 입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지만 우리 공수부대 사람들은 여기 광주 5.18의 가해자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공수부대 사람들은 저거 합니다. 여기 우리 국가의 소유 사태가 나면 야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나라 걱정부터 해요. 저는 그들에게 참 진정한 우리 국가관 가진 참대 군인들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빨리 진압을 하고서 우리 또 부대로 복귀를 해야 된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하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또 가족의 동생분께서는 시민군이셨고 예. 또 이제 중사님 본인은 계엄군이셨기 때문에 예. 이제 양쪽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잘 이해하고 또 상황도 잘 예. 아실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진압 작전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핵심 쟁점이 그간 시민을 향한 발포경위 그리고 명령 여부 이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공수여 단장이 공중에 권총을 쏘면서 현장 지휘를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는데 당시의 상황은 좀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지요? 제가 광주에 20일 날 내려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남대학교에다가 텐트 치고 수경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광주역 오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예. 저녁에 되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어디서 그렇게 몰려왔는지 엄청 몰려오셨어. 저는 부마 항쟁 때도 계엄군으로 가가지고 부마 항쟁의 충정 작전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예.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주는 그게 아니더라고. 뭐 전심이 다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진압하기는 불가항력이다. 우리 아무리 훈련 잘 돼 있다고 선 치더라도 예. 우리 숫자도 딸리고 폭력으로 이렇게 진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었어요. 저는 그때 우리 대대장이 광주의 서중일고 출신이었고 예. 저는 그때 특공중대 선임하다 해가지고 대대장이 뭐 특공중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맨 앞에서 치우고 나고 부딪히게 했었는데 참 우리 시민군들이 그때 보니까 머리에 힘도 들어 몽댕이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일 앞에 있다 보니까 몽댕이도 던지고 돌멩이 이렇게 던지고 해서 예. 이렇게 좀 피하고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군요. 예.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키라 이 명령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알려지는데 당시 좀 어떤 과정으로 이 강제 해산이 이루어졌는지 혹시 이제 위에서 상부에서 받았던 명령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마 항쟁에서도 계엄군으로 출동을 했듯이 광주에 내려올 때도 광주의 소요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으니 이제 부산처럼 이제 강제 해산을 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좀 우리가 겁을 주면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해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강하게 하면 강할수록 광주 시민들은 확산이 더 되는 거야. 예. 글쎄 이런 얘기가 어울릴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주 시민들은 목숨 내놓고 덤비었어. 그래서 시위군하고 딱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그 시민군한테 붙들리면 죽을 수 있겠다. 예. 그렇게 그 위험을 느낄 정도로 예. 그 분위기가 악화된 상태였다고 해야 되나요? 긴장된 그러셨군요. 상태였다고 예. 해야 되나요? 혹시 그럼요, 그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따로 어떤 교육이나 지침이 있었을까요? 주로 우리 부마 항쟁 이후로 자대에서 충정작전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을 했습니다. 예. 네, 우리는 데모 진압 교육이라고 그랬죠. 뭐 방독면 쓰고 체류탄 터뜨리고 이쪽은 시민군, 이쪽은 계엄군 해가지고서 예. 이런 식으로 해체한다, 뭐 한다. 이제 무위로 이제 별도로 자대에서 했었군요. 교육을 했죠. 예. 그러면 이제 20일에 광주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5월 20일에 광주역에서 시민들과 부딪히던 상황에 계셨고 또 그때 선도에 계셨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 앞서 잠시 그때 마주친 시민군들의 모습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예. 혹시 당시 마주친 시위대 선도 그룹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내 집에 형님, 동생이 여기 시민군에 합류했다라는 예, 시위되셨다.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형제간에 이렇게 다투는 꼴이 되잖아요. 나는 계엄군이고 네. 형제들은 뭐 시민군이니까. 그 당시에 20일 당시에도 예, 시위대 20일 날 내 밤에. 형제들이 있는 걸 알고 계셨던 예. 거죠? 예. 전화를 했었으니까 예. 내려오기 전에. 그래서 다투면서 야 저게 이제 형 있는 거 아니야? 동생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만 오는 거죠. 예.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그때 특공중대에 있었기 때문에 특공중대는 이제 우리 시민군들 붙잡히면 이제 그때 당시는 시민군 붙잡힌 사람을 포로라고 그랬어요. 포로. 그 포로들을 도망가지 못하게끔 이제 묶거나 뭐 하거나 예. 그 포로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광주역 그 광장에서 잡혀온 사람들 관리를 했죠. 그런데 거기 잡혀온 사람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예. 한 사람은 한쪽은 이렇게 걸어서 들어온 사람, 머리에 올리고 뭐 묶여서 오고 이렇게 네. 걸어오는 사람. 또 한쪽은 매를 심하게 맞아서 끌려와요. 달들들 끌려와. 이제 그런 두 가지 형태로 광장으로 이렇게 포로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야 이거 동생 얼굴인지 형 얼굴인지 찾아보려고. 예. 그런데 참 우리 같이 있던 전우들이 우리 포로로 잡힌 시민군한테 혹시 한 거 하면 어떠나 가들이 예. 그런 사태를 나지 않게끔 하려고 거기서도 폭력을 계속 했어요. 예. 때리고 구두발 차고 뭐 비르기 다 해서 제가 그만 때려라. 여기 도망도 못 간다 이 안에 있으니 예. 이제 때리지 말라고 소리도 치고 했었죠. 그러셨군요. 이제 그러다가 화가 났어요. 폭행이 안 가시니까. 예. 그래서 차라리 죽여라.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의 그렇죠. 그 잔혹한 폭행이었다는 말씀으로 예. 이해하면 될까요? 그만큼 굉장히 가혹한 현장에서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광주역 집단 발포 당시에 계엄군이 광주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기관총을 설치를 해서 위협 사격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는데 예, 예. 혹시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혹시 시민들을 향한 직접 발포도 있었는지요? 제가 그건 보았습니다, 직접. 예.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앞전 걸로 답변을 좀 하다 보면 우리 시민군 잡혀와가지고 그런 폭력을 당하다 보니까 그 폭력을 막아보려고 이 제 총에다가 대검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예.
그 실신에 누워있던 시민군을 이렇게 찔렀어요. 에이, 죽이라 그러면서. 저는 왜 그랬느냐. 예.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어요. 아. 폭행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실제로 그 분을 이제 어떤 위협에 처하게 한다기보다는 예. 오히려 폭력적인 분위기를 그것을 바꿔보고자 분위기를 하셨다는 바꾸려고 제가 이제 말씀이실까요? 사람을 찌르게 됐죠. 예. 근데 그분이 뭐 그런 마음을 알겠습니까? 저도 이 소심해서 그런지 가축도 제대로 못 잡아요. 뭐 닭도 잘 못 잡고. 그런데 사람까지 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항상 그 마음에 걸려왔던 건데, 예. 그분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5.18 조사위원회에서 그분 만나고 싶느냐,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예. 뭐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걸 내가 이제 광주역 광장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찔러야 했고, 또 그때 당시 이렇게는 고등학생들이 교련복을 입고 다녔어요. 예. 그래서 교련복 입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었죠. 왜 잡혀가니 뭐하러 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시민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따라오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다. 예. 그래서 그때 분위기에 여기 남아있으면 구타에 의해서 병신되거나 죽을 수가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애한테는 제가 우리 집 전화번호를 줘가지고 절대 시위하지 말라고 전화 좀 해달라고 예. 그 부탁도 하면서 광주역 바로 옆에 담장이 있는데 한 2m한테 했나 좀 얕았던 거 제가 안아가지고서 그래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구해줬다고 해야 되나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교련복 입은 애들 한 2명을 제가 그렇게 또 처음에 살리고 2명 또 나중에 그렇게 하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아까 질문하신 예. 총 쏘는 걸 보게 됐지.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총 쏘는 걸 봤을 때는 그때 거리가 가로등이 다 꺼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 무슨 건물인지는 몰라도 옥상에다가 제가 경험치로 보면 M60 같은 기관단총 같아요. 그걸로 불빛이 팍팍팍 이제 밤에 빨간 불빛이 나가는 총을 이렇게 쏜 걸로 하는데 예. 시민군을 향해서 이렇게 직접 겨냥해서 쐈다는 건 아니고 네. 아마 시민군들한테 빨리 해산해서 집으로 가거라 예. 그런 위협 사격으로 저는 그때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연장선 상에서 계엄군이 의도적으로 시민들의 상체를 조준 사격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광주 기독병원 응급실장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내용이라든지 혹은 이제 집단 안매장 등에 관련해서 혹시 양쪽에 관해서 기억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예. 글쎄요. 여기 우리 광주 기독병원 계시는 분이 어디 동네에서 이렇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우리 12대 대에서 충정작전을 수행했던 데는 광주 신역 5거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신역 5거리에서 있었던 것은 제가 많이 보고 느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예. 그리고 저희는 20일 날 저 실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쪽에 광주 교도소에 가가지고 실탄 받은 일은 있는데 그래서 광주역에서 우리가 조준 사격했다 이건 저하고는 안 맞는 것 일단 같습니다. 중작계에서 소속해 있었던 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예.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러면 네. 방금 안매장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이렇게 보았던 것은 20일 날 새벽까지 시민군하고 부딪혔었어요. 예. 거기서 나왔던 많은 부상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분들을 우리 전남대학교에 이제 데리고 왔죠. 예. 그때 당시 보니까 여기 아세아 자동차 공장이니까 거기서 군트럭
그걸 생산을 했나 봐요. 우리 시민군들이 그 트럭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빼들었죠. 예. 그 빼들었기 때문에 그 차에다가 그 부상 이미 그 돌아가셔버린 분은 그 전남대학교 그 뒷산에다가 이렇게 모셨고 또 나머지는 여기 교도소 광주교도소로 이렇게 모시고 왔었는데 예. 거기서 부상자들 내리는 거 보니까 거기서도 여러 명이 돌아가셔 있더라고. 거기까지는 봤는데 이제 이렇게 시신을 다른 데 모시고 가는 것은 다른 팀이 해가지고 예. 어느 장소에 묻었다 몇 구였다 이건 자세히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김 중사님의 공개 증언이 다른 계엄군 출신이신 분들께도 큰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엄군 그리고 동시에 당시 광주 시민들께도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에게는 먼저 그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왜? 예. 우리가 그 피해를 더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그 5월 19일 날인가 광주에 어머니 회라고 그 남편 잃고 자식 잃으신 그 어머니들이 모여 있는 예. 그분을 만났었어요. 어찌됐건 각자 살기 위해서 폭력이 이제 이렇게 상대방을 먼저 넘어뜨려야 되니까 쓰러뜨려야 되니까 폭력이 불가피는 했지만 그래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저희가 상대는 이렇게 죽거나 병신돼 버리거나 이런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 때문에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꼭 드려야 된다고 느꼈어요. 예. 그것도 시민들이 그걸 또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사께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지금도 그렇고 당시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앞으로 좀 계속 힘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동시에 5.18 진상조사위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있었죠. 듣고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증언을 해달라고 할 때 거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을 예, 했다. 예. 내가 그런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픈 역사다. 세월에 가면 묻어질 텐데 내가 그 잘못 얘기하면 거꾸로 우리 특전사에서 고생했던 전우들한테 피해 입힌다. 예. 고절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체, 실종자, 안매장, 지금 그 40여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당신들이 광주 시민을 어루만져주고 우리 특전사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간 거니까 5.18의 가해자라는 꼬리표 명예를 또 풀어줄 수 있다면 내가 봤던 거, 내가 느꼈던 거 예.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참 진상규명위원회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협조를 안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기 5.18 어머니들이 참 그 남기신 얘기를 듣고서 그 충격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예.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그분들은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 5.18 어머니들이 거기에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계엄군도 명령에 의해서 따랐기 때문에 피해자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엄군을 용서하고 싶다. 예. 그런데 그 계엄군들이 안 온다. 용서받으러 안 온다. 예. 그 얘기 하시는데 아주 창피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용기도 없이 사나. 우리 대한민국 지키는 아주 훌륭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아이고 가혹하게 진압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도 못 한다는 것이 제가 부끄러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진상규명위원회 쪽에 여기 실종자 찾기 힘들 거니까 우리 광주 시민들의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이고 예. 우리 예비역 단체들도 광주에서 이렇게 공수부대 배령수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광주 거리를 좀 활보할 수 있게끔
5.18의 가해자라는 몽해를 벗어야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앞으로도 이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함께 계속해서 좀 이런 진실을 규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김귀삼 전 중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